좋아요, 구독. 일단 기준금리 동결로 예상대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했었는데 매둘기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네. 예상보다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매도 아닌 네. 비둘기도 아닌 그 다음에 매 같기도 하고 비둘기 같기도 네. 하고 역시 계속해서 뭐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취하고 있죠. 근데 뭐 일단 시장에서는 1, 2, 3월에 그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3월달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의 어떤 신호가 있을 거라는 그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두 가지적인 일단 매파적인 태도는 일단 유지를 했어요. 현재의 고금리 상태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말을 갖다가 강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둘기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다는 건 뭐냐면 그럼 금리 인상 어떻게 할 거냐, 금리 인상 할 거냐 그랬더니 unlikely라는 말을 했어요. 그럴 것 맞아요.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사실은 양적 긴축의 어떤 그 규모 자체를 갖다가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월 한 600억 달러에서 한 6월 달부터는 한 250억 달러 정도로 줄였으니까. 그만큼 시중에서 유동성을 갖다가 흡수하는 걸 갖다가 줄이겠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좀 풀겠다는 어떤 뉘앙스를 굉장히 풍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안도를 했고요. 역시 뭐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은 뭐 금리 인상을 갖다가 생각했던 분들도 조금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금리 동결을 갖다가 굉장히 우세하게 봤으니까 그게 이제 들어맞았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양적 긴축의 어떤 규모 자체를 축소했다는 신호를 줬다는 거 이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이다. 연준의 어떤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FOMC가 기준 금리를 예상대로 좀 동결을 시킨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애매모호한 좀 태도를 보이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좀 대다수를 좀 지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연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던 반면 근데 사실 어제 뉴욕 증시가 우리 시장은 하루 쉬었지만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가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된 거죠.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엔 좀 호재가 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9월 금리 인하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올해 하반기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불가피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뭐 일단 뭐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사실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점쳤던 게 결국은 이제 그 최근에 그 CPI 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지수인데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 0.7% 정도 올랐고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사실 전월 대비해서 0.9%가 올랐으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소매 판매의 어떤 이면을 돌아볼 필요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쇼핑 시즌이라 그러면 10월부터 1월 달까지잖아요. 10월에 이제 뭐 10월부터 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쇼핑 시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헬로윈 데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신년으로 이어지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소매 판매 그 지수를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계속 마이너스였었어요. 한 번만 딱 0.11%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정체 상태나 마이너스였거든요. 늘어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2월 달에 이제 전월 대비 0.9%가 늘어났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 늘어났을까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밀어놨던 소비들 를 갖다가 2월 달에 좀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월 달에도 다시 0.7%가 늘어났는데 전월 대비. 2월 달에 0.9% 늘어났으니까 약간 좀 둔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3월 달도 알고 보면 쇼핑 시즌입니다. 미국에는. 왜냐면 봄방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활절이 있어요. 맞네. 여행 수요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 자체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양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수요가 늘어나려고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액수 자체가 늘어난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치게 되면은 실제로 3월 달에 미국의 소비가 왕성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 판매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연이어서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됐죠. 고용 보고서. 네. 고용 보고서에서 민간 고용이 뭐 3월 달 같은 경우에 한 31만 개 정도 맞아요. 됐죠. 근데 이게 4월 달에는 한 17만 개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고용이 확 줄었어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역시 둔화가 됐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4월 달에 한 3.9% 정도 됐는데 네. 이게 21년 6월 이후로 처음으로 4% 이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이 주축이죠. 서비스업이 한 70%를 차지하니까 소비랑 서비스업이. 근데 서비스업 PMI 자체가 50에서 50 밑으로 그쵸. 확실히 위축 국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향후에 어떤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건,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그쵸. 얘기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연 높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두 번 7월 달, 11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측을 했거든요. 저도 그 의견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사실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죠. 사실 우리가 그 연준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미래를 보고서 어떻게 보기에는 그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클리브랜드 연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래의 그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건데 5월 달 CPI가 0.08, 네. 5월 달 PC를 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5월 달 정도 되면 완전히 둔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준은 계속해서 과거의 데이터, 지금 뭐 가령 뭐 CPI라든지 소매파이라든지 PC라든지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들은 다 과거의 데이터들이잖아요. 이 과거의 데이터를만 보고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정책 금리를 결정한다는 거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전을 앞창문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유리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백미러를 보고서 운전만 한다. 그래서 또 한 번 실기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연준 인사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시장에서는 일단 올해 그 금리 인상이 물건당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자꾸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고용지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고용지표 잘 봐야 된다. 이 중요성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살짝 언급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타이밍 좋게 고용지표가 좀 둔화된 걸로 나온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것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추세 지수 보면 2021년 11월 이후 좀 최저 수준을 기록을 네네네.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고용 선행 지표라고 불리니까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도 좀 고용이 둔화되는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의 고용을 갖다가 이렇게 늘렸던 거는 서비스업 부분이었잖아요.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뭐 기타 레저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계속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정부 부분에서의 고용도 굉장히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비스업 PMI가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서비스업 부분이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쪽에서 고용이 살아날 여지는 거의 없겠죠. 그래 그동안 이제 홀활 타오르던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네. 사실 월 17만 개라 그러면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딱 적당한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처럼 뭐 30만 개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거고 그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 자체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흐름이면은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인하가 가능한 그렇죠. 시나리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리브랜드 연준이 네. 미래의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 걸 갖다가 나우캐스팅이라고 보통 네네. 얘기하죠. 그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5월 CPI가 0.08%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0% 수준이고 PC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쵸.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물가 지표를 그쵸. 삼는 거니까 네. 이게 0%입니다. 전월 대비.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변수라고는 뭘까요? 중동의 사태가 악화가 돼가지고 오일 물가가 가격이 오르는 급등하지만 않는 이상 사실은 그런 경우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는 생각보다 안정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인 추론일 거고요.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사실은 뭐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얘기지만 미국의 유동성 자체가 급속히 줄고 있거든요. 그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줄고 있다는 얘기는 자칫하면은 네. 그게 이제 신용 경색으로 번질 우려도 있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양적 긴축 자체도 규모 자체를 약간 축소한 거예요. 이 그 유동성이 마르게 되면은 사실 미국 경제 자체가 언제 지금 이렇게 활활 타오르던 경제가 골디락스라고 보통 지금 그쵸, 얘기를 그쵸. 하지만 이게 언제 둔화로 가고 침체로 갈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인슈어런스 컷,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침체나 뭐 골디락스는 약간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변수 네. 말씀해 주셔서 네. 근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기사 봤을 때는 일단 이스라엘이 휴전을 사실상 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 그랬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 자체가 뭐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온라인 신문이죠. 거기서 미국이 탄약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탄약을 갖다가 주는 네. 걸 갖다가 거부를 해서 선정을 안 했다라 그래서 이스라엘 관리들이 그 네.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어. 들었어요. 사실은 미국은 중동 전쟁이 왜 그러냐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쵸. 빨리 끝나기를 맞아요. 바라겠죠. 근데 뭐 미국의 지원이 없는 이상 사실은 미국의 지원이 제한적인 이상 이스라엘 혼자서 그 전쟁을 끌고 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지금 상태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변동성이 폭발할 수는 그쵸, 있겠지만 네. 그래서 유가 자체가 뭐 어느 정도 다시 되튈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상태는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어떻든 자기들의 어떤 그 명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휴전이 됐든지 아니면 종전이 됐든지 물러나는 모양을 갖다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변수까지 함께 좀 여쭤봤고요. 이제 그럼 승부처는 6월 FOMC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지표들을 좀 미리부터 주목을 좀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까요? 뭐 이거는 뻔한 거예요. 뭐 지금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고용 보고서, 민간 네.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얼마나 뭐 위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얼마나 좀 둔화가 될 거냐는 흐름들 자체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연이어 발표되는 CPI라든지 PPI, 그다음에 이제 PCI 데이터, PC 데이터들, 네. 그다음에 소매 물가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올 거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라는 건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일 가격이 얼마나 변동할 거냐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오일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지만은 글쎄요. 그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국제사회 특히 서구도 그렇고 네. 이게 이제 얼른 끝나기를 사실은 바라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서방의 지원이 없는 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의 지원이 없는 한 사실은 이스라엘 혼자서 이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의 분위기 자체도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전폭 지지에서 방향들이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그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평판 이런 거에 대해서 마냥 무감각하게 그죠. 그럴 순 없죠.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가의 어떤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단기에 끝일 가능성이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까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유가가 기사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막 그렇죠.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오늘 장에서도 제가 개장할 때 보니까 석유 관련주들은 오늘 좀 밀리는 모습도 아무래도 보긴 그럴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뭐 전폭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의 중동에서의 다른 이란이 가령 뭐 참전을 한다거나 이런 맞아요. 어떤 확전 양상을 계속해서 보인다거나 하게 되면은 유가는 뭐 얼마나 폭등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란 같은 경우는 손을 뺀 거고요. 미국도 역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유가가 아무래도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불안한 요소는 그쵸,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으니까 변수 자체는 남아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또 없겠죠. 예. 어느 정도는 변수로서 좀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항상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23일에 이제 우리나라도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이번 금통위 결과나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이창용 그 한은 총재께서 지난 2일이죠. 그 아시아 개발은행 연체 총회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4월 회의랑에 비해서 5월 네. 회의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바뀌었다.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네.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기대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가령 뭐 2월, 뭐 3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쵸. 이게 그 미국의 금리 이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오래 갈 음. 거다가 그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그걸 갖다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우리 1분기 실질 GDP 성장이 너무 잘 나왔어요. 나죠. 그러니까 1.3%니까 이게 미국 기준으로 연율로 계산하면은 한 5%가 넘는 그래요? 엄청난 오. 성장률이잖아요. 그 우리가 0.5%에서 0.6%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쵸, 너무 잘 나왔죠. 이게 1.3%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확대인데 뭐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 두 가지 정도는 네. 피벗을 하는데 방해불로 작용을 하잖아요. 어. 어? 이거 금리 인하 안 해도 경제 성장이 괜찮네.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연준도 생각보다 이거 고금리를 오래 가져가네라는 그쵸. 거는 그래서 이제 하느니 그 금리 인하의 어떤 스탠스를 보이기는 어떻게 어려울 보게 수 되면 있다? 오히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스탠스를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네. 지금 금통위원들 두 분이 바뀌었잖아요. 네. 매파인 두 분이 나가고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인 두 그쵸. 분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게 그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서 가계부채를 더 폭증시키는 문제도 또 발생할 수가 그쵸.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간 금리 차를 갖다가 더 키울 수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환율이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 둔화세가 확실하거나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기는데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명분이 사실은 좀 적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금리 인하의 신호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발언 이번에는 속에서? 아니지만은 발언 속에서 언제 정도의 어떤 그런 신호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좋아요, 구독.